안녕하세요. 3월 26일 비가 오는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어제의 9일 제지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3,800원을 조금 까지의 초반 바로 아래까지를 순식간에 움직이는 최근 들어서 주가의 바닥권에서 피크치 순간적인 피크치를 이루는 심상치 않은 때론 누군가는 거래량에 욕심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9일 제지의 100% 자회사인 9일 그래핀을 보고 현재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저 역시도 현재는 조금 있으면 3년째가 다와가는 그러한 모습, 정확하게는 35개월째를 그래핀을 보고 그래핀의 차별화된 공정, 어제는 어느 분께서 오전에 댓글로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또다시 언급을 종종 나오시는 분들 또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이와 같이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번 분기에 2022년 1분기의 매출이 사상 최고 70조를 원을 웃돌 것이다라는 이 보도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저는 이공계에 공부를 한 사람이고 반도체, IT 분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한 20여 년간 연구했지만은 주식을 공부하면서 제약바이오에도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난해 1년하고도 3개월이니까 대략 한 15개월 정도 이렇게 어닝한 어마어마한 분기 70조 원, 영업이익이 13조 원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욱더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장 15개월간의 최저점 킬만전자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꼭 매출이 이어지고 영업이익이 오른다 손치더라도 당장에는 이렇게 급상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슬로우 올해와 같은 1년간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다시금 이렇게 10만 15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는, 지난해 2018년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요. 1년 정도는 이와 같은 약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러한 모습을 우리 9일 제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러면 삼성전자는 과연 희망 고문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분명히 그래핀, 특히 대면적의 그래핀은 반도체의 나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임이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허를 보거나 논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다른 논문들이나 특허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늘 생각 같아서는 한 일주일에 서너 개를 뒤져서 조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고, 어떨 때는 10대 개도 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를 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민족이고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쳐야 할 부분도 대단히 많고요. BTS를 아시죠? 세계를 BTS의 팬들의 이름이 아미라고 합니다. BTS는 유럽, 미국 열광하는 그런 엔터테이너 가수들이죠. 그리고 어제에 또 파친코라고 하는 이민진 작가의 원저자이면서 애플 TV에서 어제는 파친코의 오늘과 내일은 저는 유로를 통해서 파친코 1, 2, 3편이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이 파친코라고 하는 이 이민진 작가는 1년 전에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들었습니다.
지식인이라면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리아아리 이렇게를 코리아를 선망하고 한국 남자도 좋아하고 친절함,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엔터테이너 또는 제약 바이오 또는 그래핀도 대한민국이 저에게의 선도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비전사의 대면적 차별화된 플렉서빌리티, 스트레쳐빌리티 등등의 각 분야의 이런 각각의 연구를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가장 앞서지 않았나. 그러나 아직 시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그러한 어닝한 놀랄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뭐 계약이라든지 시제품이라든지 아직은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표준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희망 고문인지 저는 희망적이지 고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기대했던 1년, 1년 반, 저 역시 3년에 가까워지는 이런 사람도 참으로 어떨 때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힘든 상황은 몇 번 있습니다. 과연 나올까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럴 때마다 지난 기사와 논문과 때로는 특허의 부분, 그리고 특허의 내용들을 소상히 한번 쭉쭉 해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과연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사색에 좀 잠겨보면서 과연 투자를 계속 이어져 갈 것인가, 이렇게 종종 희망적이고 회의적인 그러한 사실이 기복처럼 움직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의 투자는 진행되고 있음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라서 저의 기분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제의 9일 제지는 141만 8천 주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3,645원, 5원이 밀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주말이고 해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이 진행 중에 있지만 외국의 금융시장의 그러한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이 전쟁으로 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안정적인지 아니면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강보합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새벽 6시에 마친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는 혼조세를 이루었습니다. 다우존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 33,000, 32,800, 32,000원대를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 현재는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 중에 있어 보입니다. 나스닥은 다우존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나 이곳에서 힘에 붙인 듯 양봉과 음봉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늘 새벽에도 아랫꼬리가 길게 되면서 22포인트의 마이너스 0.16의 약보합을 보였고 다우존스는 0.44%의 강보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4,169포인트, 15,000 정도라고 한다면 고점 16,200에서 한 12, 3% 정도의 조정에 불과, 현재는 15% 정도의 조정이 불과된 것이지 크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S&P 500 지수 역시 0.5%의 상승,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흐름을 현재 보건대 영국, 독일, 유로톡스를 보게 되면 오늘 새벽 3시에 장막이 마감한 유럽의 증시의 모습은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128원, 엔화 엔달러의 환율을 보게 되면 121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 브렌트유 등등은 현재 110.9달러, 그리고서 116달러, 120달러의 아래에 이러한 글로벌 시장은 현재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파상 공세에서 현재로서는 수비적인 방어로서 현재 한 달간 30일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러시아의 그러한 지원, 보급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보이지 않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과 비전쟁을 반대하는 그러한 서방국 또는 우리나라, 미국 등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물품의 공급, 지속적인 공급에 우크라이나는 피해가 크지만 잘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올해 다음 주 4월 초 정도 가 되면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서의 안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현재 금융시장, 유럽과 미국의 금융시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금융시장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부분과 유가에 대한 부분 해결책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조금 줄어든 그러한 상황에 현재 시장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현재 이러한 모습 좀 더 키워보면은 60일선을 돌파한 코스닥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의 움직임이 여전히 60일선 아래이지만 서서히 바닥권의 다중바닥, 스트리플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현재 2730포인트까지 조금씩 상승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 증시가 편입이 만약에 된다라면 올해의 코스피는 4천까지도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재 삼성전자의 1분기 올해의 매출도 70조 원 사상 최고치를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관광객은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이제 조금씩 만약에 줄어든다라면 전 세계의 관광객의 유입도 대한민국으로의 유입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좋은 흐름이 이제는 안정적인 4월 정도는 희망적인 지수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제지 어제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공매도는 11만 주 공격적인 공매도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10만 주대의 공매도 상황은 최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13만 8천 주의 공매도가 나온 10만 주가 넘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현재 바닥권의 위치에서 공매도가 11만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라든지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어느 주체인지도 최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3월 25일 어제의 대차의 모습은 28,800주 그리고 11만 6천 주를 상환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최근 3일, 4일 정도는 이틀 정도이군요. 이틀 3만 주와 2만 8천 주가 다시금 대차가 늘어난 모습인데 오늘 모두 8만 7천 주를 이렇게 상환의 모습으로 하면서 현재 대차 잔고는 1000만 80만 주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현재 보유는 3.57% 455만 주 정도, 어제는 18만 3천 주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프로그램 23만 주의 순매도를 보였고 프로그램으로 매도는 44만 주, 매수는 21만 주, 이것만 합치더라도 프로그램으로 65만 주에 해당하는 65만 주, 141만 주에서 대략 50%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 사거니 팔거니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라는 것, 23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장중의 외국인들은 현재 5일째 순매도를 펼쳐지고 있죠. 대단히 공격적인 매도를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로 끌어올리더니 다시금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덩달아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투신사만 5천주를 매수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3만주 요 종가가 현재 3,900원, 3,800원, 그리고 3,890원, 3,910원, 연기금의 모습이 이와 같이 손절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기업을 연구하고 매수하고 팔고, 따라서 연기금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치지 않아서 수익률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는 연기금 이러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것이 주식이라면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조차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손절 기준에 의해서 손절을 하는지, 이와 같은 것이 연기금 운용자들이고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놀랄만한 정보력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래원을 신한금융이 17만, 신한금융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제의 순매도를 보면 18,000주를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신한금융이 17만 4천주 팔기도 하고 15만 6천주 사기도 했습니다. 어제 또 JP모건의 연일 매도세 파상 공세를 아주 펼치고 있는 JP모건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죠. 현재 3월 21일부터 6일째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9천주 어제 순매도를 보였네요. 8만 9천주라고 한다라면 그대로 단 한 주도 사지 않고 연일 바닥권에 때리고 있는 그러한 JP모건입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를 볼까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 대한 골드만삭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어제에 18,900주를 순매도를 했네요. 그동안에 14만 주, 6만 3천 주, 3만 5천 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던 그러한 모습이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매도 18,900주를 어제는 순매도를 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드만삭스는 저가의 이러한 매수들이 큰 긍정적인 매수를 보여서 지속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분봉을 통해서 어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바닥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뜬금포 없는 거래의 움직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역시나 전체적인 작은 분봉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3,600원을 어제 역시도 잘 지켜주었다. 최근에 3,600원의 지지선, 3,600원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은 단기적으로도 최소한 5% 정도의 다른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3,600원 근방 또는 아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서 5%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 현재 3,600원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의 움직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거는 몇 시인고 하냐면 2시 30분에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 10분 동안의 거래량이 37만 주의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한 10분 동안의 거래량은 30만 주. 따라서 20분 동안 이 거래량만 하더라도 60만 주의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만약에 9일 제지, 9일 그래핀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시장에 발표를 하게 되면 이 30분 내에 1억 주 또는 5천, 6천만 주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문 닫을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잘 상기하셔서 사실은 어제의 특별한 내용을 적자에 대한 또한 공시 내용, 적자에 대한 어떤 소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확인하지 않아서요. 그러한 것으로도 뭔가 바닥권에서 뭔가 공시라도 나올 양 치면 놀랄 만한 그러한 움직임이 시장의 눈은 바라보고 있다. 순식간에 갑자기 20분 동안에 60만 주, 최근 들어선 하루 원종일 6시간 반 동안 움직여도 40만 주 또는 50만 주 이렇게 되는데 단 20분 만에 60만 주를 순식간에 아무런 그런 기사의 내용도 없이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의 가을 정도에도 역시 이 30분 내에 어떤 기사에 대해서 5,500만 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유의미한 그러한 내용이 나올 시에는 바로 이 30분 내에 수천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로 문 닫을 확률은 높습니다. 이것이 과연 희망 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하는 마음으로서 조금 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몇 개월 정도 더 투자해 보시고 아니면 떠나시면 됩니다. 오늘 한 주간의 마지막 또는 토요일이고요. 봄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 시간입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투자는 넉넉하게 올해 정도는 무엇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회사 연구자도 아니고 회사 관계자도 아닙니다. 다만 일개의 평범한 다만 20여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는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큰 차이 없는 부분이고요. 각자의 영상을 토대로 해서 나름 각자 연구를 더욱더 심도 있게 해보셔서 정말로 희망 고문을 주는 종목인지 아니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면밀히 조사하셔서 최종의 좋은 판단을 내려셔서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